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 먼저 기상청에서 지금 상황 그리고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상청 우진규 예보관님 나와 계시죠? 자, 지역에 따라서 지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다던데 그래도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주의해야 할 곳 어디입니까? 네, 레이더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구름대 영상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쪽에 강한 비구름대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이 우리나라 서울을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지금 서해상에서 자그마한 중규모 저기압이 함께 접근을 하게 됨에 따라 그 전면에서 강해진 강한 남서풍류들로 인해서 비구름대들이 일시적으로 북쪽으로 다소 들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강 상태는 약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저기압 후면에 위치를 한 이 강한 비구름대들이 다시 영향을 주는 시기인 오늘 저녁 때부터는 다시 수도권 등 우리나라 이 경기도 지방을 위시해서 이러한 비구름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비가 약간 멎었다가 저녁 때부터 다시 많은 비가 예상이 된다. 자, 어제부터 지역에 따라서 시간당 100mm가 넘는 엄청난 비가 수도권에 집중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습적인 폭우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이 위성 영상에서의 분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그 북쪽을 보시면 이와 같이 반시계 방향 회전을 하고 있는 커다란 저기압 소용돌이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저기압의 왼편에 따라서 북쪽으로부터 매우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남쪽으로부터는 이와 같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매우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공기가 내려와서 충돌을 하는 라인인 이 대류원들이 발달하는 이 지역이 주로 우리나라 수도권 지방에 집중이 되면서 매우 강력한 비구름대가 발달하였습니다. 네, 자, 지금 이른바 2차 장마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또 얼마나 계속될 걸로 보입니까? 네, 앞으로 이러한 정체 전선의 영향은 오늘을 비롯해서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이 우리나라 중부지방 내에서 이 북상과 남하를 반복하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비구름대의 모습인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앞으로 저기압이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 이 저기압 후면으로 쏟아지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다시 한번 비구름대를 발달시키게 되면서 주로 우리나라 경기 남부 그리고 강원도 영서 그밖에 충청도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비구름대가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다소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구름대의 영향들은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앞으로 11일 쪽으로 가게 되면 정체전선은 점차 북쪽으로 내려앉는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충청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전라도권에 머물게 되면서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우진규 예보 분석관이었습니다. 네, 이번 폭우로 지난번 출퇴근길 그야말로 대란이었습니다. 비가 계속되고 있어서 오늘 오후 퇴근길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자, 지금 도로 교통 통제, 지하철 운행 상황 취재 기자에게서 들어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자, 지금 주요 지역 교통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여전히 고속도로와 시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이후 노들로의 여의상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구간이 양방향 통제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염창 나들목부터 동작대교 구간과 여의하류부터 여의상류 구간이 양방향 통제 중이고요. 동작대교부터 여의상류 방향으로 단방향 통제 중입니다. 한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반포대교 아래인 잠수교 또한 차량과 보행자가 다닐 수 없습니다.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와 서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전 구간은 현재 통제 없이 양방향 소통 중입니다. 서울 시내 일부 구간에서 도로 정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동단에서 염창 IC 1.3km 구간은 25분이 걸리고 있고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사당 IC에서 서남 톨게이트 3.9km 구간은 매헌 지하차도 침수로 인해 1시간 8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인근을 지나는 분들은 우회해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사이 지하철 역사가 침수된 곳도 있었지만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은 첫 차부터 문제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폭우 침수로 인해 무정차 통과하던 2호선 신대방역과 4, 7호선이 다니는 이수역은 자정쯤부터 무정차 통과가 해제됐습니다. 노들에서 사평 구간의 운행을 중단했던 9호선은 오후 2시부터 전 구간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침수가 심했던 동작역은 아직 일부 기계 장비를 정비하고 있어서 몇 시간 동안은 무정차 통과할 예정입니다. 운행하지 않았던 급행열차도 오후 2시부터는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서울시는 3단계 비상근무가 해제될 때까지 시민 안전을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민성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폭우로 불어난 하천들 비가 계속되고 있어서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한강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자, 지금 한강 부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한강공원은 물에 잠겨 출입이 전면 통제된 상황입니다. 한강공원에 있던 교통 표지판 등 구조물이 모두 물에 잠기거나 상단 부분만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아침까지 잠잠했던 빗줄기는 오후 들어 다시 거세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잠수교 수위도 쉽게 내려가지 않고 현재 8.7m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심각 단계인 6.5m보다 높은 수위입니다. 한강 지류인 서울 탄천 대곡교, 경기 광주 경안교, 경기 포천 한탄강 영평교, 온주시 순강 문막교 지점에 현재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기상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를 비롯해 철원, 원주, 횡성, 홍천평지, 평창평지 등 강원 일부 지역에 호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충남과 충북, 강원 일부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서울 시내 도시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 곳곳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잠수교 양방향의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고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도 차량 진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 10시부터 성동에서 마장까지의 내부 순환로와 동부 간선도로의 통제는 해제됐습니다. 한강유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남한강 충주댐이 어제 오후 6시부터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충주댐 수문 개방은 2년 만입니다. 도심지와 접하고 있는 좁은 하천들도 언제든 범람할 수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번 폭우에 일부에서는 토사가 무너지는 등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지금 홍수경보가 내려져 있는 경기도 광주시 경안천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 자, 우거되면서 그것도 빗줄기가 좀 잦아든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국 경기 광주는 하루 종일 빗줄기가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했는데 지금은 거의 비가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경안천 흙탕물이 거세게 흐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새벽까지만 해도 범람 직전까지 수위가 올라갔는데 다행히 지금은 물이 점차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책로도 일부 드러난 상황이고 홍수 경계 수위가 5m인데 현재 경안천 수위는 2시 10분 기준 1.99m로 2m 밑으로도 내려왔습니다. 많은 비가 계속되면서 경기도 내에선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도 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경기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 기준 경기 부천, 광명, 군포, 여주 그리고 양평군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 산사태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건봉리 222번지 인근에서 산사태 추정 신고가 들어왔는데 현재까지 소방당국에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하산훈 터널 토사 유출로 헐릉IC부터 서판교까지는 하행선 방면 통행이 여전히 통제된 상황입니다.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밤새 이어진 비로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만 오늘 오전 11시 기준 사망 3명, 실종 2명, 부상 9명인데요. 경기 광주시에서는 버스 정류장이 무너져 1명이 숨졌고 도로 경사면에 흙이 무너지면서 또 다른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경기 화성시에서는 한 반도체 설비 공장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에 매몰된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광주 경안천에서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이어서 강원 지역 상황 보겠습니다. 차량이 물에 빠지고 또 5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서 숨지는 사고도 있었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형기 기자, 이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원주천이죠. 지금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던 비는 오후 들어서 점차 잦아들더니 지금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뒤로 보이는 원주천, 누런 흙탕물이 넘칠 듯이 끊임없이 흘러내려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새벽에는 이곳 원주천 둔치도 물에 넘쳤다가 지금은 빠진 상태입니다. 이곳에선 화물차를 비롯해 차량들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원주천 둔치는 침수 우려로 인해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원 남부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현재 철원과 횡성, 평창과 홍천, 그리고 이곳 원주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6개 시군엔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고 또 시간당 2에서 3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횡성 274.5mm, 홍천 252mm, 평창 207mm 등입니다. 이렇게 비가 계속되면서 오늘 아침 평창 용평면에선 펜션에 놀러온 50대 남성이 급류에 휘말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오후 1시쯤엔 횡성 둔내면에서 산사태가 나 주택 한 채를 덮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곳에 살던 주민 한 명이 매몰된 걸로 추정하고 흙을 파내고 있습니다. 또 남한강 지류 섬강이 흐르는 원주 문막교엔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댐의 방류량을 늘려 하천 수위 조절에 나섭니다. 다만 오늘 예정됐던 소양강댐 방류는 강원 북부권 강우량이 예상보다는 적어 내일 오후 3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천 둔치에서 KBS 뉴스 이형기입니다. 지금까지 피해 공식 집계를 보면 사망 8명, 실종 6명입니다. 반지 앞방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일도 있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철 기자. 자, 지금까지 공식 피해 집계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중대본은 수도권 폭우로 사망자 8명, 실종자 6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상자는 모두 9명인데요. 오늘 오전 11시 기준입니다. 이 지역별로 보면은 그 사망자 8명은 서울에서 5명, 경기에서 3명이 나왔습니다. 실종자 6명은 서울 4명, 경기 2명 등이고 부상자 9명은 모두 경기도에서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보면 오늘 새벽 경기 화성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남성 1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어젯밤 서울 관악구에서는 침수로 반 지하에 갇혀있던 40대 2명과 10대 1명 등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엔 폭우로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구청 직원이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경기 광주시에서는 버스 정류장 붕괴 잔여물 아래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지하상가 통로 등에서 4명이 실종된 것으로 신고됐고 경기 광주에선 하천이 범람하면서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아직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와 이재민 발생도 잇따랐습니다. 서울과 인천, 강원, 경기 등에서 주택과 상가 741채가 침수됐고 옹벽 붕괴 3곳, 토사 유출은 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침수 피해로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230세대 모두 39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인근 학교, 체육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대피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앞으로도 비가 더 계속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정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차량 파손이나 주택 침수 등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부도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호우 대처 긴급 상황회의를 열어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새벽 1시를 기해서 중대본을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고 풍수의 위기경보는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인명피해, 특히 계속되는 폭우로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서울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긴급대책회의에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라며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구조대원과 공무원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재로 안타까운 인명이 피해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더 살피고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의 뒤에는 다세대 주택 반지하방에 살던 장애인과 가족이 침수로 숨진 현장을 찾아 상황을 직접 살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자택에서 피해 상황을 계속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젯밤 상황실이나 피해 현장에 가는 것도 고려했지만 의전이나 보고 준비, 경호 등으로 현장의 대응 역량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어 전화로 상황을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오늘 오전 한강 홍수통제소와 서울 지하철 동작역 등을 찾아 현재 한강 수위와 피해 현황 등을 살피고 대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임입니다. 자, 이렇게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중부지방 집중호우, 종합적인 상황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수현 기자, 자, 앞서도 전해드렸는데 지금 침수 피해도 그렇지만 산사태 피해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수도권 곳곳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이틀간 누적 강수량이 많은 곳은 400mm를 넘었습니다. 이럴 때 주의해야 할 것 바로 산사태입니다. 산림청은 현재 수도권 전역과 강원도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는데요.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은 관악구와 중구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고 경기도에는 광명과 군포, 여주와 부천, 양평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도에는 춘천과 평창, 횡성과 원주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서울 남부와 경기도, 강원도, 충남, 아산 등 중부지방 37개 시군구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실제로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아파트에선 인근 산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흙더미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는데요. 이미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산사태 취약 지역에 계신 분들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 지역 주민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대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대피할 때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나 전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침수 피해도 주의하셔야겠죠. 오늘 아침 7시쯤 분당 수서로 상황인데요. 어젯밤부터 도로 곳곳에 차량 침수가 잇따랐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우선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게 좋고 특히 침수된 지하차도는 반드시 우회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지나가는 중에 물이 차오른다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급격히 물이 불어나서 차량이 침수된 경우라면 수압 때문에 차문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비해 창문을 열어두시는 게 좋고요. 시동이 꺼진 경우에는 과감히 차를 버리고 안전한 곳으로 먼저 대피하셔야 합니다. 수도권에 비가 집중되면서 주로 한강 수계에 홍수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반지하는 침수되기가 쉽고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아서 대피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지대가 낮은 곳의 주민들은 집에서 가까운 곳의 학교, 마을회관 등 대피소를 미리 확인해서 대피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침수됐을 때 보행 가능한 수위는 무릎까지니까 물이 무릎까지 오기 전에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물이 쏟아지는 계단을 탈출할 때 운동화 외에 슬리퍼나 구두를 신고 있다면 맨발로 탈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 지역엔 호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 강원도 평창과 고성 등지엔 시간당 20mm 안팎의 굵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앞으로도 주로 중부지방에 천둥 번개가 치고 시간당 50에서 100mm가량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충청 북부 지역엔 최대 350mm 이상, 서울과 경기 북부, 그밖에 충청 지역에 100에서 3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32도, 대구 34도 등 비가 내리지 않는 남부지방은 35도 가까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비구름이 조금 더 내려가면서 중부지방에 이어 호남과 경북에도 비가 내리겠고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